안녕하세요 언니들. 벌써 7월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가까운 4주차가 되었네요. 어느덧 여름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잠시 더위를 잊게 만드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빗방울 소리 들으면서 평화를 얻는 밤이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선택해야 하는 게 많은 오늘. 머리가 아프시다면 지금. 귀보리는 어떠세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두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한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시피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를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에 레시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아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시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7월 4주차 맞춤 주문 손님은 타나토스님이십니다. 삶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약간 숨이 막힌 느낌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늘 살고 싶지 않은데 눈 떠보니 이만큼 살아있는 게 삶이 아닐까요? 타나토스의 그림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뭔가를 찾듯 어떤 덩어리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가까운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발시할 순 없잖아요. 그럼 모든 게 버무려진 게 삶이 아닐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나토스님. 어떤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유를 백방 찾아봐도 모르는 일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글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커피를 맛있게 먹고 싶어서 카페에서 알바를 하다가 고기를 잘 굽고 싶어서 고깃집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누군가가 했던 말인데 모든 일에는 그 이유가 있고 그것은 삶이 나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그 모든 날들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께서 지금 살아가는 하루가 벅차고 힘들더라도 삶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일 뿐이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이 조금 많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하루가 즐겁길 바라면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같이 오늘도 잘 살아가요 우리. 언니 화이팅!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시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harmail.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시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시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전문 띵동. 7월 4주차의 띵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성소수자 보고서 상정 관련 인권위 내부 폭로 소식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제출하려는 조사관의 성소수자 관련 보고서 상정을 막았다는 주장이 인권위 내부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위 법과 운영 규칙 등에 따라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온 터라 부당한 개입이란 비판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안무개 씨는 인권위 내부망 자유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6월 차별시정위원회 안건 마감을 20일 앞둔 시점인 5월 28일에 성소수자 관련 사건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차별시정국장이 계속 상정을 미루다가 7월에 열리는 소위를 앞두고 위원장님이 상정 보류하자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차별시정국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 안 위원장 말을 전하며 나의 결재권은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 위원장님이 그런 의견이시라 나는 결재를 못하겠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조사관은 혹시 성수자건이라 위원장과 상의하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 위원장의 이러한 언급은 이체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 관여라고 생각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언급된 사건은 성소수자에 대한 국회의원의 비하, 혐오 발언과 관련된 건인데요.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서울시 교육청 교육자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대한 설명이 적시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가 같은 달 징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상대로 성소수자 학생의 인격권과 평등한 교육권,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와 교육부 장관에게 성중립적 화장실 등 마련 방안 수립 등을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윤리적 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관은 반박했습니다. 그는 내부망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제가 올린 보고서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 다만 혐오 발언의 발화자가 정치인일 뿐이다. 양 당이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중에 나온 발언도 아니다. 교육부를 상대로 국정감사 중에 피징정인 노정은 의원 혼자서 성소수자에 대한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조사관은 기각 후 의견 표명으로 보고서를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에서 개별 진정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차별시정위원회 등 6개 소위가 있는데 여기서 의원 간 의결이 안 되는 사건만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의원회로 올라옵니다. 이는 인권위법 12조와 인권위 운영규칙 25조 등에 명시된 사항인데요. 인권위의 또 다른 한 조사관은 소위 안건을 제출할지는 조사부서의 장이 정하는데 대부분 무조건 제출해왔다. 그걸 위원장이 빼라 말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내부망 글에서 인권위는 20년 넘게 위원장이 소위의 심의 의결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며 안 위원장의 개입은 다른 위원들의 심의 의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니 부당하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조사관이 내부망에 글을 올린 9일 하루 동안만 위원장과 차별시정국장을 비판하는 댓글이 20여 개가 올라왔습니다. 한 직원은 인권위 업무를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종교적 신념을 기관에 주입시키러 온 거야? 라고 안 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했고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전후 관계 설명을 하시는 게 문제 해결 도움이 될 듯하다. 국장 답변은 궁색하다. 차별시정국장은 직무유기, 위원장은 직권남용으로 고발감이란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글에 언급된 차별시정국장을 향해 기관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라고 비판한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전 암흑의 차별시장국장은 현직 변호사로 안창호 위원장 취임 뒤인 올해 3월 계약직 고위 공무원으로 인권위에 들어왔는데요. 9일 한겨레에서 안창호 위원장과 전 암흑의 국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실 확인과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한편 안창호 위원장 역시 지난해 9월 3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에 성소수자 관련 발언으로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관은 안창호 위원장도 피진정인으로서 사건 자료 요청을 받고 6개월간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중간에 수차례 구두로 독촉을 하였으나 알겠다고만 하고 강간무소식이다. 그것도 함께 챙겨주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여러 상황을 지켜볼 때 가능성 제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본인의 신념을 지킨다는 말을 남용하지 않는 사이에 오길 바라며 이번 주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올해로 20살이 된 레주파를 축하해주세요. 언니들의 목소리, 이야기, 손그림들, 레주파의 20살을 축하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를 환영합니다. 레주파 다음 카페 축하 게시판 또는 이메일 lezpa@한매점넷으로 보내주세요. 실물을 직접 보내고 싶은 언니들은 마포 FM으로 우편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마포 FM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팀 앞. 언니들의 마음 기다리고 있을게요. 키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쾌보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감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아 어쩌란 말이냐. 아, 지성이 불러드릴까요? 무슨 지성이요? 집단 지성이요. 네? 고민 없이 선택만 하면 되는 그 시간. 아니 그게 말이죠. 네, 4주차의 코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니들도 아시는 아니 그게 말이죠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하게 SNS에다가 올려봤습니다. 아니 주변에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있냐. 뭐 비밀을 말씀드린다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받았어요. 이때까지는. 근데 한 번쯤은 언니들에게도 얘기를 나눠본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투표를 올렸었고 생각보다 짧은 시간 내에 언니들께서 너무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7월 주제는 뭐다? 바로바로 내적 취향, 외적 취향,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인데요. 네, 이 내적, 외적 이상형에 대한 얘기 진짜 많이 들으시죠? 일단 내적 이상형, 외적 이상형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언니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내적 이상형은 주로 그 사람의 인성, 가치관, 혹은 뭐 개그 요소, 그리고 뭐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내적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적 취향이 잘 맞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적 이상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예시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내적 이상형은 함부로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다른 점을 틀리다가 아니고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사람을 폄하하면서 하는 개그를 좋아하진 않아요. 오히려 나를 낮추되 나를 깎아먹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깎아먹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가 듣다 보면 기분 나빠지는 개그나 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는 분이 저의 내적 이상형입니다. 네, 이 정도면 이해가 가셨는지. 그리고 내적 이상형 얘기할 때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혹은 미래에 대해서 탄탄한 계획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의가 바른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특정 이슈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지 않는 사람 혹은 혐오하지 않는 사람 등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언니들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얘기하게 될 포인트니까 꼭 언니들 한 번쯤은 내가 어떤 내적 이상형을 원하는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이런 내적 이상형, 외적 이상형에 대해서 뭔가 내가 친구를 만들거나 애인을 만든다는 그런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건 등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께서. 흔히 얘기하는 스몰 토크 주제 중에 하나인데 뭐 너는 외적 이상이 어떻게 돼? 외적 이상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언니들. 특히 저희 방송 듣고 있는 언니들은 좀 샤이샤이 하셔가지고 그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해서 네,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외적 이상은 뭐죠? 외적 취향은 뭐죠? 라고 물어보실 언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적 취향, 외적 이상형은요, 말 그대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패션이나 외모, 혹은 그 사람의 생김새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김새에 대한 거를 논하는 것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외적 이상형입니다. 저의 외적 이상형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그래야지 좀 언니들이 이해가 많이 가시겠죠? 저의 외적 이상형은 좀 긴데요.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얼굴이 하얘야 되고요. 뼈가 예뻐야 되고요. 팔목과 발목이 예뻐야 되고 그리고 손도 예쁘면 금상첨화고요. 눈이 예뻐야 될 것 같고 입술이 좀 도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리 길이, 맞아요. 머리 길이도 얘기를 맞는 것 같은데 머리 길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짧은 머리도 너무 좋고 긴 머리도 너무 좋고 네, 단발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 친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내적인 거,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호감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외적인 거는 굳이 따지면 청결함인 것 같아요. 저는 청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뭔가를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보다 어떠한 점에서는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를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내 거를 너무 정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죠? 어쨌든 외적 취향은 네, 외모는 상관없되 좀 뼈가 예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뼈가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그러면 과학실에 있는 그 뼈 구조랑 사귄 게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좀 심히 고민해봤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뼈라는 거는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가 곧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세가 곧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 그 각이 예쁘더라고요. 각이 예뻐가지고 그 각이 예쁜 사람이 즉 옷을 입었을 때도 오태가 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뭔가 당당함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당당해야지 어깨를 피고 단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자세, 그 자세에서 오는 뭔가 삶의 태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의 외적 이상과 내적 이상형은.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오늘의 주제는 외적 취향, 내적 취향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언니들에게서 의견을 몇 개 받아봤는데요. 한번 얘기해드리겠어요. 먼저 내적 취향이 중요하다 얘기했던 분들 의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카페 오픈부터 마감까지 있어본 적 없는 자. 논할 권리가 없다. 라고 쓰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언니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그 오프라고 하죠. 온라인 상에서 누군가와 만남을 이제 약속한 걸 오프라고 하는데 그 오프 혹은 번개를 했을 때 아,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쳤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오래 만나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날 하루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있는데
그 사람 딱 만났어요. 만났을 때는 뭐 몇 시간, 한 몇 분 얘기하다가 가야지 싶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흔히 마음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마음이 맞아서 대화를 하게 되면 카페에서 만났다가 우리 잠깐 자리 옮겨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직원이 오셔가지고 저희 마감 시간이에요 이랬을 때 벌써 마감 시간이에요? 이런 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마음도 맞으면서 내 인생의 귀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얘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가 껄끄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껄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한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은 이 이슈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갈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잘 맞으면 호감 포인트예요. 네, 이것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건데, 좋아하는 거는 맞출 수 있는데 싫어하는 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거는 늘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싫어하면 영원히 싫어하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언니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동물 학대하는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학대가 이렇게 때리고 뭔가 발로 차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폭행도 있지만, 그 아이를 뭔가 흔히 예쁘고 귀여워서 키웠다가 뭔가 파양을 한다거나 유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밥을 제대로 안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폭행도 저는 동물에 대한 학대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나는 그냥 얘한테 집 제공하고 밥 제공하고 예뻐하는데 그 외에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있단 말이죠. 그냥 뭐 공간이랑 밥만 제공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을 안 시키고 그 강아지가 이제 벽지나 여러 가구를 뜯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행동이라고 그 아이를 혼내킨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지가 없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 동물이 반려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뭔가 액세서리 같은 거구나. 내가 단지 집에 왔을 때 나를 반겨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무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러한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분들께서는요, 그 싫어하는 게 잘 맞는다. 그러면 이 말처럼 호감 포인트가 극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호감을 받고 싶거나 호감 포인트를 얻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옷을 입는다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뭐 영화나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같이 영위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것부터가 호감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부터 내가 좋아하거나 호감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호감과 호의를 느끼게 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나에게 무해한 사람 좋아하거든요. 흔히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사람. 그 위해가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주로 무해하다고 하죠. 해가 없다, 무해하다고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좋아하는 분이 있으시거나 호감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물론 하시지만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딱히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들으면 그러려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꼭 나랑 걔랑만 터지는, 둘이서만 웃는 포인트, 그런 모먼트, 사랑입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게 잘 맞는다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이게 진짜 개그 요소, 그러니까 개그 포인트가 잘 맞는 게
흔히 친구거나 연인이, 그러니까 친구나 연인 같은 긴밀한 사이였을 때 그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오래된 연인들 보면 저걸로 왜 웃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너무 그걸 가지고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죠. 야, 진짜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처럼 그런 개그 요소가 잘 맞는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큰 호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그 요소가 잘 맞는다면 그 개그 포인트에 잘 맞는 얘기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꽤 큰 취향이자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웃음소리, 나누었던 대화들이 오래 남아요. 라고 쓰셨는데요. 이건 아마 외적인 취향보다 내적인 취향이 더 중요한 이유가 외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 사람의 웃음소리라든가 나누었던 대화들처럼 내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가능한 좋은 얘기와 뭔가 서로 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깊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대화들이 내가 이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을 때에도 결국에는 나에게 어떠한 큰 버팀목이 되더라고요. 버팀목이 되거나 큰 걸음이 되긴 하는데 이 언니의 얘기처럼 내적 취향, 내적 이상이 잘 맞아되는 이유는 그 사람과 했었던 얘기가 어느 한 부분에 내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깊이 남아서 내 인생 어느 한 부분에 깊이 남아서 나의 인생이나 나의 힘듦을 좀 지지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적 이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 의견이 있습니다. 같이 화내주는 포인트가 있을 때 내 편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면 완전 fall in love 라고 쓰셨는데요. 네, 이 같이 화내주는 포인트가 싫어하는 것이 잘 맞는다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내가 불편해하는 게 맞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을 때 같이 화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연인과의 감정에서 서운함 느낄 때 포인트가 내가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한다. 그리고 내가 같이 화를 내줄 사람이 필요한데 얘는 나에게 같이 화내주지 않고 뭔가 나에게 조언을 얘기한다. 이러한 일화에서 서운함을 느끼죠. 네, 진짜 내가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동지라고 하죠. 네, 그 감정의 동지가 되는 사람을 좀 호감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그 화를 낸다라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폭발적인 감정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10을 화낼 수 있는 거를 5만 화내도 돼요. 왜냐면 나머지 5는 그 사람이 화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에 비해서는 좀 덜 깎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감정의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이 같이 화내주는 포인트가 있을 때 그리고 내 편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폴인럽하는 의견은 네,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의견인데요. 한창 애니가 소원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사람이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도 닿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는데요. 애인이 매일 끝도 없이 해주는 이야기와 노력이 제 마음을 돌렸어요. 그때 느꼈어요. 외적인 것보다는 이런 내면이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소원했다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권태기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 권태기가 진짜 시기에 오신 것 같은데요. 언니께서 쓰셨어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소리도 닿는 것도 싫었대요. 근데 그렇게 소원했던 애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얘기를 해주고 노력을 해주는 그 마음에 네, 이 사연자 언니가 마음을 돌렸다고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면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외면적인 게 아니고. 일단 외면적으로는 네,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언니가 쓰셨으니까요. 마음에 안 드셨잖아요. 마음에도 안 들고 목소리도 싫고 막 닿는 것도 싫고 이러셨는데 그 사람의 그런 꾸준함 그리고 그 꾸준함에서 오는 나에 대한 사랑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언니의 말처럼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외적인 이상형이 더 중요하다 얘기했던 언니들도 계시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어떤 사람이 있었음, 그냥 있었음, 얼굴만 봐도 좋았음. 이라고 쓰셨는데요. 아, 그쵸. 어떤 사람이 존재했고, 그냥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좋았다라고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 있죠. 내 외적 이상에 너무너무 부합해서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네, 흔히 얘기해서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 이상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 얘기에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어떤 언니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나는 얼굴만 본다. 그래서, 왜 얼굴만 보세요? 했더니, 얼굴이 내 취향이면 싸워도 그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 우는 모습에서 이미 마음이 풀린대요. 그래서, 와, 진짜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내가 따라잡을 수 없구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 저도 최근에 뭔가 제 외적 이상형과 너무 부합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마음이 흐뭇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애니메이션 덕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그게 동하지를 않고 흔히 얘기하는 2D에 좀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인데 그 분께서는 진짜 그냥 만화 캐릭터처럼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보면 뭔가 괜히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약간 더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혹시 애를 키우냐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을 보면 참 마음이 네, 흔히 얘기해서 약간 뜨뜻해집니다. 마음이 너무 풍족해져요. 그래서 언니가 무슨 말 하는지는 네,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견. 스킨십을 빼고 사랑을 논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함이라고 쓰셨는데요. 이거는 약간 내적인 이상형에 좀 가깝긴 한데 스킨십,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맞닿았을 때 그 감촉이라든가 그 온도, 그 습도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진짜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뭐 가치관, 그 사람이 계획하고 있는 뭐 미래라든가 뭐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지도들이 잘 맞았는데 그 사람과 좀 마음이 좀 깊어졌을 때 어쩌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잡았대요.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기분이 이상한 게 아니고 약간 부정적으로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뭐 손이 뭐 습기가 많았냐 이랬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손을 딱 잡았는데 마음이 안 가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과 이제 그냥 빠이빠이 하고 뭐 술이나 마시러 갈까 해서 갔던 바에서 만났던 분을 이제 옆에 딱 앉았는데 옷깃이게 스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그분과 사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킨십이라고 해야죠. 스킨십이라든가 그 사람의 느낌? 그리고 그 느낌에서 오는 게 저는 흔히 얘기해서 향이나 외모나 그 사람이 이제 입고 있는 옷 같은 게 이제 좀 와닿는 것 같은데 그리고 스킨십도 그런 게 있죠.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강 스프레이 이렇게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손에서 좋은 향이 나도록 뭐 핸드 로션을 바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고 다닌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스킨십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잘 맞는 사람,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 의견
알려드릴게요. 저는 향에 민감해서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향수를 쓰는 사람에게 끌려요. 저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에는 향수를 바꿨어요. 호감도 상승 비결입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게 나왔네요. 그 향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저도 포함이지만 흔히 세심하고 예민하신 분들께서 향이랑 촉감에 좀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깔끔하게 입었고 내가 좋아하는 외모라고 해도 뭔가 청결하지 않거나 그리고 그 청결함이 그런 게 있죠. 엄청 뭐 씻고 다니지 않는다는 뭐 배제하고 담배 냄새 싫어하시는 분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이제 손에 뭔가 이렇게 잡고 와가지고 손에서 약간 그 향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일하다 보면 특히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일하다 보면 이제 손끝에 그 특유의 그 고무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오는 사람들 이제 보면 그런 생각하게 되죠. 화장실에서 손을 안 씻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그러한 생각 갖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핸드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있죠. 향수라고 해서 너무 막 진한 거 하고 다니면 오히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은은한 거 그리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그 향수를 뿌릴 때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향수 말고는 좀 약한 향수. 근데 그 약한 향수 좀 많이 날아가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오히려 그럼 많이 날아간다면 그걸 그냥 주기적으로 뿌리는 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강한 향은 잔향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처음 딱 바르고 나서 그 딱 뿌리고 나서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강한 인상 주고 싶지 않다면 너무 센 향수는 안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향수보다는 바디로션이나 핸드로션에 살짝 이제 향수를 좀 칠하셔가지고 네 이런 하체 쪽에 좀 해놓으시면 그 향이 이렇게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은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향수를 상체에 바르지 마시고 하체에 네, 살짝 뿌리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의견 들려드릴게요.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그게 바로 나야 나. 제 추구미가 모니터에도 나왔어요. 라고 쓰셨는데 이게 뭔지 알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생각해왔던 사람이 내가 글로만 썼던 사람이 실제로 존재할 때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살기 잘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이상형을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좀 욕심부리나 싶다가도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은 나타난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이 인상이 안 좋거나 아니면 벌써 이제 여자친구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기를 못하게 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외적 이상형이라는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내가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적 이상형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게 외적 이상형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죠. 정말 주된 이유인 것 같아요. 언젠가 나타나겠지. 언젠간 있겠지. 언젠가는 연인이 없고 인격이 괜찮은 나의 외적 이상형이 생기겠지라는 네, 그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의견입니다. 관심이 없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 취향으로 하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갔는데 알고 보니 제 취향대로 메이크오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앙큼한 녀석. 이라고 쓰셨는데요. 네, 이게 그 얘기했던 그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 그리고 외적인 이상형, 뭐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포기 못하는 게 있죠. 왜냐면 사람을 보는 그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인상에서 약간 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딱 봤을 때 괜찮은데? 썩 나쁘지 않은데? 싶은 사람한테 먼저 흔히 얘기하는 서류 통과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어르신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끔하게 다녀야지 좋은 복을 갖고 온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말끔하게 생긴 사람부터 뭔가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청결함이나 깔끔함도 있지만 그 사람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의 태도 그리고 자세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하고요. 옷도 여기저기서 막 주워 입은 것 같은 옷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흔히 얘기하는
티셔츠, 청바지 정도 입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이상형의, 외적 이상형에 맞는 뭐 머리라든가 옷을 입는다는 것도 네, 나름의 호감 포인트가 생기긴 하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진짜 주변에서 소개를 많이 해줬고 객관적으로도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저는 확실한 외적 이상형이 있어서 그 얼굴과 몸이 아니면 마음이 이끌리지 않더라고요. 유유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극강의 흔히 얘기하는 얼빠죠. 그 몸과 그 얼굴이 아니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근데 그 얼굴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신 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소원을 빌어요. 제발 그들께서 원하시는 외적 이상형이 네, 빚도 없고 사기도 안 치고 뭐 흔히 얘기하는 폭행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양다리도 아니고 정말 깔끔하고 멀끔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나요? 그리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왜냐면 그 어떠한 사회적인 조건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너의 only one, 너의 몸과 얼굴이면 나는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좀 넓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화이팅 하세요. 마지막 의견입니다. 덕후 인생 20N년 차 투지가 아닌 여성에게 설렜던 이유는 내 최애캐랑 똑닮이라서 라고 쓰셨는데요. 이거 덕후들은 정말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 흔히 얘기해서 순정 만화라든가 뭔가 러브 코미디 이런 걸 다 떠나서 액션 만화라든가 SF 만화 같은 거에서 나오는 그런 2D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만화 캐릭터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도 포함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가 외모를 보고 있는 기준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fall in love이죠. 네,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 최애캐, 그러니까 최애캐라는 게 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 줄여서 최애캐라고 하는데요. 그 캐릭터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 사람과 똑 닮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진짜 지갑 잘 지켜야죠. 지갑을 바치기 전에. 네, 이런 외적 이상형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듣다 보면. 그리고 저도 뭐 처음에는 외적인 거 안 본다고 했지만 그 깔끔한 청결함도 굳이 따지면 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적인 거 본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알고 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아니 그게 말이죠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오늘 언니들에게 의견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정말 재밌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네, 방송 듣고 나서 나도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도 그거에 좀 공감했어요 라는 언니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레주판 SNS 아시죠? 꼭 오셔서 꼭 거기다가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저는 클로징에서 만날게요. 안녕. 네, 언니들 7월 4주차의 쾌보린 어떠셨나요? 오늘도 왁자지껄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언니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 7월 5주차였나? 네,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7월 5주차 아니면 8월 1주차에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언니들 이렇게 루나는 가겠습니다. 아니죠. 루나는 곧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